연구원 인건비로 1억 원을 지출했다면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무려 2,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니까 회사의 사정 그리고 여러가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과 부동산의 진심인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4대 기업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에 있는 가속 페달처럼 사업의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나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단순히 세금 신고만 대행하는 그런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 성공을 가속화시켜주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사업 철학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대 기업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이후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우리 회사도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는 그냥 연구소가 아니고 저는 신이 내린 절세라고 부릅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한 연구원 인건비에 무려 25%를 한도 없이 세금에서 빼주고 연구원은 연구개발 수당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인건비로 1억 원을 지출했다면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무려 2,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절세 혜택은 최저한세라고 하는 한도가 적용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그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이 내린 절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신고뿐 아니라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설립신고를 할 때는 다음에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인적 요건이라 해서 연구전담 요원은 20계열 학사 이상의 전공이어야 하고 고졸이나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경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소의 연구원이 20계열이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는 개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문과 계열 전공도 연구전담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연구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2명도 가능하고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연구소 등록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면 연구원이 1명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조금 완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적 요건은 주변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혹시 돌아다니다 보면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는 현판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연구 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분리된 장소가 어렵다면 파티션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연구 공간과 연구 기자재 그리고 부대 시설을 갖추어야 물적 요건을 갖춰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주택 같은 곳에서도 연구소를 설립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은 연구소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완료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 노트, 연구개발 계획서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큰 절세 혜택을 주는 만큼 사후관리와 유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원의 입사나 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소 변경 신고도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증명으로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도 꾸준히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기업 확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게 되면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무려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내에 있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이런 혜택을 놓쳤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세제 혜택으로 기억하셔서 이런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외지역, 내지역 이런 것들에 따른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세액 감면은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벤처기업 확인을 강조드린 이유는 바로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에겐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취득세 감면까지 해주는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최초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때 또 청년 창업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무려 75%나 경감을 해주니까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내에 창업한 5년 이내 법인은 중과세라고 해서 일반 상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무려 9.4%나 되는 취득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낮게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그리고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벤처기업 확인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은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모든 업종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유형은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개인 투자조합이나 전문 개인 투자자, 창업 기획자와 같이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 대비 10%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30일 이내에 패스트 트랙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중 약 20%가 이 유형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혁신성장 유형인데요.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에 있어서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술 개발 활동, 사업화 성과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고 현장 확인과 내부의 심사위원회 심사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이 사업성을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전체 기업 중에 약 60%가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데요. 대표자의 이력, 연구원의 이력, 그동안의 사업 성과, 특허 같은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 과정까지 하면 약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유형은 연구개발 유형인데요. 직전 4개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구개발비가 5% 이상, 그리고 사업의 선장성 평가가 우수하고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인데, 전체 기업 중 약 20%가 연구개발 유형으로 획득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현재 상황과 업종, 대표자, 연구원의 이런 현황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재무제표, 그런 비율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메인비즈 인증으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가 있는 인증입니다. 도소매 업종과 같은 일반 업종뿐 아니라 경영 등 전문직 업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년 넘게 사업을 참 잘했어요 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인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혜택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비즈 인증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할 때 보증료율을 0.1% 차감 우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매출채권 보험료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그 보험료의 15% 차감 우대, 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를 해주는데 수도권은 2년, 지방지역은 3년간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 포인트 적립제도에서도 점수 우대를 받을 수가 있고,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 자금에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면 각종 정보 지원금에서도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용보증금에서 정책자금을 받게 됐을 때 특히나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대출 심사가 좀 원활해지고 일제 한도의 증액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는 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세무사로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영상을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3년 이상 업력이 되고 매출액이나 이익이 많이 상승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메인비즈 인증 취득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고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메인비즈 인증과 동일하게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노비즈 인증의 가장 큰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중과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설립한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3배나 중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9.4% 거의 10%에 이르는데요. 10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무려 10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면제가 돼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받아서 거의 5억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해주는 게 동일하게 수도권 2년, 지방지역은 3년간 유예를 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보증 우대 지원, 그리고 이런 정책자금 신청할 때 보증이 확대되거나 소재, 부품 전문기업, 이런 성장 지원,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방송 광고 지원과 같은 여러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 신청할 때 우대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대 입시 그리고 요새 학교 입시할 때 이런 스펙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잖아요. 사업자분들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적시적절한 판단과 사업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4대 기업 인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백 개의 기업에 정부 지원금과 정책자금, 기업 인증을 획득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의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